대체 지드래곤의 파워는 어디까지일까요? 7년 만에 공백기를 깨고 낸 음악의 매력과 앞으로 남은 음악이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컬처곡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건 뭐 너무 뻔한 답이지만 지디라서 그런 것 같고요. 뭐 쉽게 말해서 박효신의 야생화가 잘 될 수 있었던 게 그 멜로디를 박효신이 불러서 잘 된 거지 다른 가수가 불렀으면 절대 안 됐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 멜로디를 지디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느낌이 절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작곡가들이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만든 멜로디를 충분히 100% 이상 불러줄 때가 행복한데, 제가 그동안 그래도 한 130곡 이상 작품 활동을 했고 되게 유명한 가수랑도 많이 작업을 했지만 제 멜로디를 100% 다 표현한 가수는 10% 미만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작곡가들의 그 기대치나 그 바라는 게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작곡가만의 또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수가 표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GD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GD가 작곡을 했지만 공동 크레딧을 보시면 이제 그래미에 같이 상 받은 외국 유명한 프로듀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굉장히 즐기면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냥 그거는 100도 아니고 한 2, 300 이상을 GD가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중들도 이제 와닿은 것 같아요.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라면을 끓일 때 삼다수를 넣던 정수물을 넣던 뭐 수돗물을 넣던 어쨌든 물 같은 걸 넣어야지, 만약에 콜라를 넣거나 사이다를 넣고 라면을 끓이면 이제 절대 맛있어질 수 없잖아요. 그 라면을 끓일 때 금기사항이 콜라를 넣으면 안 돼 이런 게 있는데, 작곡을 할 때 작곡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의 작곡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처음부터 후렴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후렴이 8마디 노래도 있고 16마디 노래도 있는데, 보통 8마디짜리 노래들은요 뭐 QWER의 오늘도 맑음도 후렴을 먼저 들려주지만 전체 후렴에서 딱 절반만 들려주고 이제 벌스로 간 다음에 후렴을 다 들려주거든요. 보통의 히트곡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후렴을 다 들려주면 그 영화로 치면 결말 앞에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약간 영화의 예고편처럼 후렴의 절반만 들려주는데, GD의 파워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후렴을 다 들려줘요. 그리고 벌스 나가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후렴이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니의 만트라, 그거 제가 리뷰에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올렸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물론 제니도 제니만의 매력이 있고 어쨌든 좋았지만 GD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지만 파워는 아쉬움 하나 없이 그냥 처음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작곡가들 사이에서 이제 초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GD 노래 또 제가 그걸 파워를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후렴을 통으로 들려주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쭉 재미있게 들린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진짜 GD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 생각이 좀 드네요. GD가 일단은 랩 자체를 좀 독보적으로 트렌디하게 그래서도 있지만, 사실 트렌디하게 들리려면요 그 사람의 능력, 그 GD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작업하는 음악 작업을 하는 스태프들의 도움이 좀 크거든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GD의 생 목소리에 이제 여러 가지 음향 효과를 입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곡가들이 보컬 믹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번에 파워의 후렴을 들어보시면 5마디 지점, 거기서 되게 좀 묘한 GD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묘한 기계적인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기계적인 소리도 옛날 효과가 있고 요즘 효과가 있는데, 그 기계적인 효과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같이 작업하는 프로듀서들이 만들거든요. 그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같은 또 작곡가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거 도대체 어떤 악기 쓴 거지? 어떤 플러그인 쓴 거지? 이렇게 물음표가 달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자기에 맞는 좋은 프로듀서를 그걸 잘 고르는 것도 어찌 보면 가수의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GD는 GD만의 그 랩을 보여주니까 복합적으로 잘 녹여져서 대중들이 트렌디하다, 계속 시대를 잘 읽고 어찌 보면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첫 번째는 GD가 처음으로 작곡을 해서 히트쳤던 빅뱅의 거짓말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사실 처음에 거짓말이 나왔을 때 그 작곡에 지드래곤이 크레딧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저 같은 작곡가들이 에이 저거 가짜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전에 아이돌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자기가 작곡 안 했는데 막 이름 올리고 막 이런 일도 좀 흔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GD가 아이돌 멤버가 저 어린 친구가 작곡을 했겠어. 그리고 멜로디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해가 거듭날수록 보니까 진짜
GD만의 확실한 멜로디가 있고 이게 약간 보통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멜로디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GD가 프로 작곡가들 사이에서 좀 재앙 같은 존재가 됐는데 왜냐면 예전에는 빅뱅이 같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뭐 동방신기 있었고 슈퍼주니어, 뭐 투애니언 막 이런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수들은 다 뭐 유영진이나 테디나 박진영 막 이런 사람들의 곡, 뭐 저 같은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불렀는데 G드래곤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스스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소규모의 작곡가들이랑 크루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서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좋았고요. 두 번째는 무제였던 것 같아요. 무제가 왜 그랬냐면 GD가 한참 그렇게 잘 나갈 때도 같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물론 존경심도 들지만 한편으로 샘도 나고 쟤 뭔데 저렇게 뭐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렇게 잘하는 거야 하다가도 그래 그러고 보니까 GD가 그래도 내가 GD보단 발라드는 더 잘 쓰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무제가 처음 나왔는데 그 생각이 완전 사라졌어요. 보통 발라드라고 하면 뭐 박효신이나 신용재나 이런 사람처럼 성량이 큰 가수들이 불러야 좋잖아요. 근데 GD는 아시다시피 박효신처럼 성량이 좋은 가수는 아니거든요. 그 곡을 들어보시면 피아노 반주 하나만 끝까지 나와요. 근데 GD가 그거를 자기의 가창력과 자신의 되게 독특한 멜로디로 다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듣고 나서 GD가 나보다 발라드도 잘 쓰는구나 했던 게 저는 그 반주의 그런 힙합 멜로디 절대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GD는 그 발라드 반주에다가 힙합 멜로디를 집어넣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게 대히트를 쳤잖아요. 부럽습니다. 지금 현재 K-팝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글로벌해졌는데 저는 그 역할에서 GD가 첫 번째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K-팝은 물론 좋고 저는 그 세대 때 사람이니까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지만 K-팝은 말 그대로 그냥 한국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한국 사람들이 K-팝을 좋아했지만 J-팝이나 미국 팝을 좀 더 우러러 봤던 거, 좀 더 한 차원 높은 리그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막 라틴처럼 주류 음악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예전에 K-팝 음악들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그냥 작곡가들이 쓰는 노래라서 작곡가들은 보통 멜로디를 쓸 때 과거의 히트곡을 분석하고 어떻게 멜로디 조합을 배치를 해야 대중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를까?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한국적인 노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게 어찌 보면 좀 나랑 취향이 안 맞고 촌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GD가 잘한 점은 뭐 테디나 옛날에 용감한 형제나 이렇게 좀 전형적인 멜로디를 잘 쓰는 작곡가랑 GD는 자신만의 그 독보적인 그 특이한 멜로디를 되게 잘 쓰잖아요. 이게 잘 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고 또 따라 부를 수 있는 요소도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고 또 이제 GD 등장 이후에 뭐 지코, 전소연 다 GD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K-팝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저는 뭐 저번 인터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제가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진짜 또 작곡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수가 내 음악을 작곡하는 거는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가수마다 그 특유의 멜로디가 있는데 이건 보통 작곡가들이 절대 못 쓰거든요. 그게 잘 결합이 됐고 그 출발점이 GD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고로 K-팝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1년 동안 내는 과제가 GD의 모든 멜로디를 다 외우라 그래요. 암기시켜요. 통으로. 그걸 외우고 나서 멜로디 잘 쓰는 공식을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걸 했더니 애들이 멜로디를 진짜 잘 써요. 그래서 진짜 교과서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도 그렇지만 음악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파워를 들을 때 보통의 가수들은 어떤 선공개곡이 나오면 다음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GD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파워도 일단 예상 밖의 음원이었거든요. 그냥 옛날에 좀 GD스러운 거나 좀 EDM적인 거를 하려고 할까 했는데 되게 옛날에 레트로한 힙합 같은 거를 좀 현대화해서 갖고 와갔기 때문에 이번에 또 GD가 어떤 정규 앨범에서 어떤 거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후배 가수들이 다 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측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GD는 아예 모르겠어요. 파워가 저는 처음에 타이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타이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곡을 들고 올까. 그리고 진짜 만약에 퓨처링진에 막 카니 웨스트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섭외한 같이 작업한 프로듀서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